아름다운 인생, 건강한 삶을 위한 기쁜 도전 다이어트 미, 다이어트 미가 오늘 또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도 무탈하게 시간을 보내고 이렇게 다시 인사드리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다들 잘 지내셨죠? 예. 네. 안녕하세요. 다이어트 미 한의사 이충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이어트 연구가 차경입니다. 네, 오늘 스튜디오에 긴장한 모습이 역력한 두 분이 지금 나와 계십니다. 긴장 풀어질 수 있도록 심호흡이라도 하고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제 첫 방송 때보단 긴장을 훨씬 덜 하신 것 그렇습니까? 같은데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원장님 첫방 때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아유, 너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잘하셔서 그렇습니까? 방송 체질인 것 같은 생각이 아유. 들 정도였습니다. 겉으로만 그랬지 속으로는 땀 뻘뻘 흘리면서 긴장했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카메라 앞에서 당연히 누구나 긴장할 수 있는데 우선 두 분 인사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자, 하이큐! 안녕하세요. 저는 파남동에 사는 또리 엄마 이진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탐방동에서 안경을 운영하고 있는 안경사 김재욱이라고 합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오늘 모신 두 분은 다이어트 미 건강을 선물하세요 코너의 주인공이셨는 오늘 이 자리에 더 많이 이야기를 나눠보기 위해서 모셔봤습니다. 네, 방송은 딱 1회분 딱 한 번밖에 나가진 않았지만 정말 10주 동안 피나는 노력을 우리 많이 했잖아요. 어떠셨어요? 되게 많이 힘들었어요. 그렇죠. 살 찌는 건 쉬운데 빼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아주 바른 생활로 근데 많이 돌아오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도 너무 좋던데. 네. 조금 아무래도 체중이 좀 줄어들으니까 일상 생활하기가 조금 더 편해지는 것 같아요. 네. 세 달에 걸쳐서 우리 김재욱 씨와 이진희 씨가 건강한 삶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오셨는데요. 물론 그 사이에 우리 열혈 건강 멘토들의 노력과 관심도 아주 대단했습니다. 지금부터는 그동안 베일에 쌓여 있었던 우리 김재욱 씨와 이진 씨의 건강을 쟁취하기 위한 고군분투기. 자, 지금부터 함께 해볼까요? 한 가정의 가장으로, 한 남자의 아내이자 아이들의 엄마로 누군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것을 포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포기하는 것이 그들의 몸을 위한 건강이라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도 없겠죠? 오늘은 앞으로 건강한 삶을 위해 다이어트 미에 문을 들었던 두 사람의 이야기를 전하려고 합니다. 다이어트 미를 통해 다이어트에 도전한 두 사람. 시간이 지난 지금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다이어트 미 3회에 함께했던 재욱 씨의 이야기를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재욱 씨의 경우 하루하루 사는 게 바쁘다 보니 평소 좋아하는 운동과도 등을 지며 살아왔습니다. 못하는 거거니와 이제 아무래도 직장이니까 사람들하고 술 먹는 것 때문에 술 먹고 저녁 늦게까지 이제 음주를 좀 즐기다 보니까 살이 좀 많이 찐 것 같아요. 게다가 평소에 즐겨 먹던 음식도 건강과는 거리가 좀 멀었던 것이 사실인데요. 바쁜 일상 탓에 아침은 거의 건너뛰기 일쑤고 저녁에는 일주일에 3-4번 정도 회식을 통해 술이 함께하는 저녁을 즐기게 됐습니다. 평소 10분 이내에 식사를 마치는 습관과 맵고 짠 음식을 좋아하는 재욱 씨의 입맛. 건강을 위해 그리고 올바른 다이어트를 위해 재욱 씨의 식습관과 생활 패턴은 분명히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우선 식습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많이 나누게 되는데 밀가루 음식 좋아하니까 국수나 칼국수 좀 이렇게 5분 이내에 빨리 드시는 습관이 있으셔서 그 부분 말씀을 드렸고 또 한 가지는 뭐 벌써 다 아시겠죠? 이제 술을 많이 드시다 보니까 그 술을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얼마 정도의 양을 드시겠다고 또 저희하고 굳은 결심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욱 씨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구강 관리가 제대로 안 돼 있어갖고 치료할 게 여러 개 있거든요. 그 이를 빼야 할 거는 빼고 이렇게 치료를 해줘갖고 그 구강 상태를 좋게 만들어갖고 그 먹는 거를 그 잘 먹을 수 있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현재 그 지금 상태로서는 우리가 씹는 게 너무 대충 씹어서 먹다 보면은 이게 많은 양을 먹어갖고 비만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이어트에 상당히 그 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치료를 하셔갖고 씹는 거를 제대로 씹어서 천천히 먹어갖고 그 비만이 안 되게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체형으로 보면 복부에 지방이 많이 쌓여 있는 복부 비만형 체형이시고요. 가장 안 좋은 이제 백색 지방이라던가 내장 사이에 끼는 이소성 지방이 굉장히 많으신 타입이세요. 이게 가장 큰 주적은 아무래도 음주가 될 수 있는데, 현재 상태를 보면은 일주일에 이제 3번에서 4번 정도 음주를 하시고, 한 번 음주를 하실 때도 양이 굉장히 많으신 편인데, 이게 줄어들지 않는 한은 아마 지방을 줄이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건강 멘토들의 조언을 시작으로 10주간의 다이어트를 돌입한 재욱 씨. 물론 그 곁에는 매일 재욱 씨의 식습관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는 다이어트 및 건강 멘토가 있었습니다. 네, 안경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예. 네, 어떻게 잘 지내고 있죠? 그럼요.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많이 바쁜 것 같아요.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지금. 매일 전화를 통해 다이어트에 대한 의지를 북돋아주던 차경희 멘토. 누구한테 전화 온 거예요? 차경희 멘토님인데요. 매일 전화 주셨는데 오늘은 제가 오전에 너무 정신없고 바쁘다 보니까 몸무게도 못 재고 그래프도 못 해서 전화 이렇게 주셨네요, 바로. 그래서 제가 다시 지금 바로 해서 몸무게 재고 그래프 그려가지고 바로 밴드에 올려야 될 것 같아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몸무게를 체크하고 꼼꼼하게 체중 그래프를 그리는 것은 다이어트미의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인데요. 10주간의 체중을 체크하고 그래프를 그리다 보면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제는 몸무게 재고 이 그래프 그리는 게 습관처럼 돼서 빼먹지 않는데, 오늘은 유독 오전에 바빠가지고 이렇게 빼먹게 됐네요. 정신이 없던 오전 시간이 끝나고 이제 점심시간이 시작됐는데요. 재욱 씨도 음식을 주문합니다. 처음에는 제가 먹을 때는 보통 밥 먹을 때 10분 전에 10분 이내에 막 먹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 출연하면서 10분 이상 한 15분에서 20분 정도까지 먹으면서 밥도 꼭꼭 씹어 먹게 됐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러니까 좀 소화도 잘 되고 더 건강상으로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사실 잘못됐던 식습관과 잦은 회식으로 겉보기와는 다르게 내장 지방과 복부 지방이 상당했던 재욱 씨. 요즘에는 다이어트 미와 함께하며 평소 좋아하던 밀가루 음식이며 짜고 매운 음식도 되도록 피하고 야채를 많이 섭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재욱 씨의 일상생활을 지켜보면서 확실히 달라진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요. 무엇보다 자신의 건강을 챙기기 위해 식이섬유를 챙겨 먹고 틈틈이 물을 자주 마시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요새는 야채를 주로 많이 먹고요. 예전에는 밀가루 음식 주로 칼국수나 라면 같은 걸 주로 많이 먹었는데, 요새는 그런 거는 거의 먹지 않고, 이게 하루아침에 변할 거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이걸 하면서 주로 이 밀가루 음식을 끊으려고 하다 보니까 많이 줄은 것 같아요. 요새는 특히 식이섬유 음료나 물을 주로 많이 먹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재욱 씨의 경우 일상생활 속에서 의식적으로 운동량을 늘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요. 매일 아침 집에서 직장까지 걸어서 출근하고 체지방률을 낮추기 위해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고 있었습니다. 식습관부터 생활습관까지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는 재욱 씨. 그렇다면 다이어트 미와 함께하면서 재욱 씨에게는 어떤 몸의 변화가 나타났을까요? 네, 우리 출연자분 중에서 김재욱 씨가 정말 열심히 다이어트를 하셨는데, 우선 식습관에 되게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야채를 많이 먹고 또 오래 천천히 씹고, 또 어떤 모임이나 이런 회식 자리의 횟수는 그렇게 줄지는 않았는데, 갔을 때 어떤 메뉴를 먹는지에 대한 어떤 메뉴 선정에 있어서 변화,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다이어트에 좋은 결과를 가져왔고요. 몸무게는 공개를 해도 되나요? 89.2kg에서 80.1kg으로 무려 9.1kg 감량을 하셨고, 더 중요한 건 근육량이 늘고 지방량이 낮아지는 바람직한 다이어트에 성공을 하셔서 재욱 씨도 매우 기분이 좋습니다. 10주라는 시간 동안 많은 변화를 체감한 재욱 씨. 제가 다 기분이 좋은데요. 그렇다면 우리 진희 씨는 어떨까요?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해 체중 감량이 꼭 필요했던 진희 씨.
절박했던 마음만큼 정말 성실하게 다이어트미와 함께했던 건강한 다이어트에 도전했는데요. 하지만 진희 씨 역시 잘못된 생활 습관과 식습관으로 인한 체중이 많이 늘어난 상태였습니다. 네, 지금 이진희님 같은 경우에 과거로부터 계속해서 조금 과체중으로 생활을 해오셨어서 이제 연세도 들고 하셔서 뭐 몸이 쇠화하고 노화된 것도 있긴 하겠지만 체중으로 인해서 그 무릎 쪽에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나 아니면 척추 쪽에 이제 무리가 많이 가다 보니까 현재 디스크는 아니지만 앞으로도 이 상태가 계속 진행이 되면 디스크까지도 갈 수 있는 상태셔서 꼭 미용 목적뿐만이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라도 지금 꼭 다이어트를 하셔야 되는 상태십니다. 이진희 씨 치아 상태는 대체적으로 양호한데 부분 그 잇몸에 염증이 있어요. 근데 칫솔질이 정확하게 안 되다 보니까 잇몸 뭐 치석이 있어갖고 잇몸에 염증이 있거든요. 이거는 스케일링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칫솔질을 정확하게 해주시면은 그거는 바로 가라앉을 겁니다. 그리고 앞니를 전에 한 오래되셨다고 하는데 보철을 하신 게 있는데 이게 오래되다 보면은 그 보철물을 붙인 약들이 녹는다든지 이렇게 해갖고 그 잇몸을 자극해갖고 잇몸에 염증이 생기거든요. 이거는 보철물을 제거한 다음에 다시 보철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의욕도 있으시고 빼시려는 목표도 강하신데 인바디 체크를 하다 보니까 지방은 좀 상대적으로 너무 많고 지금 근육량은 또 상대적으로 좀 적은 편에 속하세요. 그래서 표준보다 근육량이 적은 수치에 계시기 때문에 단백질을 최대한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조언을 많이 해드렸고 기본적으로 하시는 운동보다는 조금 더 강도가 있거나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해서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함께 해보시라고 좀 권해드렸습니다. 진희 씨의 경우 둘째를 출산 후 몸무게가 많이 증가한 케이스였는데요. 특히 달달한 음료수를 좋아해서 매일 챙겨 마시고 탕수육이나 삼겹살 같은 칼로리가 높은 음식을 좋아하는 편이라서 검사 결과 지방은 많고 근육량이 적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다이어트 미와 함께하면서 진희 씨 역시 많은 부분이 달라졌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몸에 무리를 주는 과격한 운동은 최대한 피하고 있지만 퇴근 후 가벼운 산책을 즐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이어트미에서 이제 관리를 해주니까 아침 저녁으로 이제 또 이제 밴드에 올리다 보니까 좀 나 자신도 좀 생각하게 되고 좀 센터장님이 이제 전화를 자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먹었냐고 물어보고 막 하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살이 또 한 4kg, 5kg 빠지니까 몸도 일단 허리가 되게 아팠는데 허리도 안 아프고 다리가 일단 좀 안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일단은 관리한다는 거가 누가 관심 갖고 관리한다는 거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진 씨의 경우 다이어트를 시작하면서 식습관을 고치기 위해 꼼꼼한 기록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매일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적으면서 몸무게의 변화를 체크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과식을 하지 않고 몸에 좋은 음식을 챙겨 먹게 됐다고 합니다. 다이어트미 하고 나서부터는 아침 저녁 몸무게가 1~2kg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가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그리고 나서부터 그게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에는 지금은 이제 먹을 건 먹어요. 낮에는 조금 먹는데 이제 빵 같은 거 그런 거 이제 안 먹고 나머지는 먹는데 그래프 그리고 나서부터는 아침 저녁 몸무게 차이가 1kg밖에 차이 안 난다는 거. 그것 때문에 살이 빠지겠구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제가. 건강을 챙기고 몸에 무리가 가지 않게 체중 감량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진희 씨. 특히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고 운동을 하기 위해 그녀는 피트니스 센터에서 본인에게 맞는 운동을 시작했는데요. 체중 감량을 위해 진희 씨의 긍정적인 변화, 정말 반갑네요. 식습관과 생활 습관의 변화만으로도 진희 씨의 몸은 3개월 전에 비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 밴드에서도 타입 모범이 될 정도로 아주 잘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래프도 예쁘게 올라와서 누구나 다 한 번씩 관심 갖고 볼 정도로 그래프 자체도 아주 예쁘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총 2달 동안 5kg 감량에 성공하셨습니다. 10주라는 시간 동안 다이어트 미와 함께 체중 감량에 도전한 두 사람. 인바디 체크 한 번만 보더라도 두 사람의 몸은 다이어트 시작 전후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의 목표를 향해 꾸준히 노력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는데요. 두 사람 모두 체중 감량은 물론이고 내장 지방은 줄어들고
근육량은 늘어나는 긍정적인 변화에 체험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다리도 아프고 허리가 되게 아팠거든요. 근데 이제 신랑이 다이어트미 그 방송 보고 출연하게 된 거거든요. 신랑의 요청해서. 근데 이제 덕분에 이제 관리해주고 하니까 덕분에 헬스까지 하게 돼서 살도 빠지고 지금 다리도 안 아프고 괜찮아진 것 같아요. 앞으로 살은 이제 조금씩 이제 빼는 거로 하는데 일단은 식단 좀 조절하면서 다리랑 허리 안 아픈 게 사실 목표예요.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아픈 거가 좀 힘드니까. 그래서 이제 이 상태로 여기서 조금씩 빼고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누군가의 남편, 누군가의 아내로서의 삶. 하지만 건강 앞에서는 오로지 나 자신만이 있을 뿐입니다. 앞으로도 건강한 인생을 위해 재욱 씨와 진희 씨 모두 지금 꿈꾸고 있는 목표를 놓치지 않고 꼭 달성할 수 있도록 다이어트미도 늘 응원하겠습니다. 건강한 인생을 위한 의미 있는 도전, 다이어트미. 앞으로도 건강하고 의미 있는 변화는 계속됩니다. 다이어트미 화이팅! 와, 두 분의 이야기를 함께 보고 왔습니다. 두 분의 노력에 박수가 절로 나오는데요. 직접 본인들의 일상을 보시니 어떠십니까? 저는 너무 이쁘게 나왔더라고요. 맞아요. 그 저기 직원들이 네. 전화가 되게 많이 왔어요. 너무 이쁘게 나왔다고. 그러니까 실물보다 더 이쁘게 나왔다. 네, 그 날씬해, 얘기죠. 날씬하고 되게 이쁘게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김재욱 씨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느 네. 순간에 누가 혹시 이 손님께서 TV에 나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봤냐니까 이제 CNB 그거를 보면서 예. 이제 계속 재방송을 하니까 네. 그걸 보면서 알았다고 위상이 좀 높아진 것 같아요. 예, 그래. 아니 저도 경험 있어요, 목사님. 네. 제 지인 이제 동생인데요. 네. 언니 이분 3회 출연자분 아니야? 그래서 예. 뭐냐고 뭐 그랬더니 사진을 보내왔어요. 같은 오. 뷔페 돌잔치에 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분이 재욱 씨를 이제 알아보고 네.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네. 유명인이라고 제가 했습니다. 그래요. 그 왜 저 옛날 그 병철아 나도 이제 안무계 TV 나왔다. 나도 이제 스타다. 왜 그랬던 할아버지 계시잖아요. 이게 그 TV의 위력이 그 대단합니다. 자, 체중 감량 하시면서 그래도 어려웠던 것 중에 더 어려웠던 게 있었다면은 혹시 뭔지? 회사 생활하면서 이제 되게 많이 힘들고 그러면 저녁에 이게 막걸리랑 파전하고 먹어야 되는데 일주일에 한두 번은 먹었거든요. 근데 이걸 하면서 전혀 못 먹으니까 그리고 회식 가서도 술을 못 먹으니까 그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어저께도 회식했었거든요. 그랬습니까? 그 교회 다니면서 막걸리 하고 그랬습니까? 막걸리 2잔은 먹거든요. 아, 그래요. 우리 재욱 씨는? 네, 저 같은 경우는 원래 라면이나 칼국수를 굉장히 많이 좋아했거든요. 아. 배고프면은 거의 생각이 나가지고 많이 먹는 편이었어요. 근데 요 다이어트에 출연하면서 그 라면하고 칼국수를 안 먹는 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아, 근데 그렇습니까? 지금은 배가 고파도 생각이 안 나요. 이제 완전히 끊어졌네요. 네, 그게 그 라면 칼국수를 끊는 게 저한테는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예. 그 새롭게 변화된 습관이나 뭐 이런 게 있다면 저녁에 야식할 때 그거 안 먹는 것이 이제 또 습관이 원래 야식도 안 먹고 네. 야식은 잘 안 먹었었어요. 근데 이제 조금 이제 강아지 때문에 키운 게르시아가 또리 엄마거든요. 근데 강아지 이름이 또리입니까? 네, 또리예요. 너무 똘똘해서. 근데 강아지 때문에 저녁에 운동하는 거를 사실은 좀 힘들어했는데 그 다이어트미 이거 하면서 그저께부터 요가랑 헬스랑 시작을 했어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어느 저 요가하는 헬스하는 장소에 가셔서 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 재욱 씨는 네, 저 같은 습관 경우는 변화. 오전에 이제 예를 들어 전에 같은 경우는 뭐 오전에 일찍 일어나거나 이런 게 없었는데 아무래도 하다 보니 이 다이어트에 출연하다 보니까 오전에 일어나서 이제 운동하는 그 습관,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하는 그 습관이 몸에 배려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체중 뭐 빼갈 때 그래도 뭐 또 도움이 되는 게 이게 그래도 더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다. 뭐 그런 거 있으시면. 아무래도 글쎄요 음식을 좀 줄인 게, 음식 줄인 게 제일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칼국수나 라면 줄였듯이 밥 같은 경우도 예전에보다 좀 많이 줄여서 먹으니까 네. 뭐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아, 거기다가 그게? 이제 운동까지 겸해서 하다 보니까 훨씬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우리 예. 저 진우 씨는. 저는 이제 땀을 많이 흘리니까 네. 되게 많이 이렇게 전에는 사실은 저 같은 경우 워낙 뚱뚱해갖고 다이어트 안 해본 게 없었거든요. 근데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살이 더 이상 안 찌는 거. 아, 일단. 네, 원래 아침 저녁으로 3kg 정도 차이 났었는데 네. 살이 안 찌는 거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요. 그럼 앞으로 어떤 뭐 목표나 이런 게 또 혹시 있으세요? 목표는 네. 여기서 한 10kg 정도만 더 빼서 정말 건강하게, 그러니까 이 상태로만 계속 간다 그러면은 지금 살은 빠질 것 같아요. 그럼 10kg쯤 더 빼면 몇 사이즈를 입는 거죠? 옷을? 그 55 사이즈를 입는 거죠. 5를, 네. 5를 입어요? 네. 그래요. 네, 꿈일 거예요, 아마. 아, 그래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상태로 계속 운동하고 식습관을 이 상태로 유지하면서 한 5kg 이상을 더 빼고 싶습니다. 그래요. 5kg 정도 더 빼고 싶다. 네. 네, 그래요. 탄력 받아서 아주 한 10kg 좀 빼가지고 그냥 몸매가 현빈처럼 그냥. 복근 좀 만들어. 네, 뭐 그래. 지금도 연예인 됐다고 하는데 더 멋있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어쨌든 뭐 두 분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도 굉장히 그 노력한 흔적이 있는데 이게 좀 탄력을 좀 더 받으셔서 오드리 헵번처럼 이렇게 멋있어지시고 예? 현빈처럼 좀 날씬해지시고 그러면 두 분도 자랑스럽고 중요한 게 그거 같아요. 이제 TV를 보시는 분들이 야, 저분이 뺐다면 나도 뺄 수 있겠구나 하는 그 도전을 준다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내 뒤에 국민의 날씬한 몸매가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꾸준히 노력하셔서 정말 날씬한 모습 다시 한번 이곳에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김재욱 씨와 이진 씨를 보내고 난 자리에 또 아주 반가운 손님이 두 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지난 회에도 함께 해서 오늘은 더 반가운 것 같은데 우리 교수님, 약사님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뵙게 돼서 또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 회에 우리 한영선 약사님의 책을 가지고 북텔링을 했었는데 주변에서 아주 흥미로웠다는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바쁘신 약사님 발목을 꼭 붙잡고 괜찮으시죠? 네. 자, 지금부터는 한 권의 책을 통해 즐거운 북토크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이충희 멘토가 오늘의 책을 소개해 주시죠. 네, 다이어트미가 선택한 오늘의 책 궁금하실 텐데요. 이번 주 다이어트미 사상 최초로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은 탓에 저번에 한번 저희가 얘기를 나눴던 같은 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요리하는 약사 함영선의 푸드 플러스 닥터라는 책으로 오늘 또 토론을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우리 몸에 좋은 레시피에 대해서 즐겁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사실 우리가 흔히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하는 말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생각해보면 먹는 것과 사는 일은 정말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라고 점점 생각이 됩니다.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내 건강도 좌지우지 된다는 게 정말 살면서 많이 느끼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음식을 고를 때도 신중하게 선택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요즘 밖에서 음식을 먹을 때마다 그래서 그런지 메뉴 선정에 대해서 조금 매우 고심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살찌는 걸 신경 쓰는 거요. 메뉴판에 가격을 신경 쓰시는 거요. 둘 다 신경을 둘 다 쓰는 신경 거죠. 씁니까? 가격 대비 안전하고 건강에도 좋은 거. 그래요. 네. 메뉴 선정 앞에서 고민이 깊어지는 건 누구나 똑같나 봅니다. 그건 그렇고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라고 하는 말을 오늘부터 다이어트 미에서는 먹고 건강하게 살자고 하는 일로 바꿔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잘 먹고 건강하게 사는 삶이 다이어트미가 또 꿈꾸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저희뿐만 아니라 또 건강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도 관심이 많을 것 같고 또 그렇게 살려고 시도를 또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요즘에는 생식을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오늘 그 이야기도 함께 다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일반적으로는 그 생식이 좋다 뭐 그랬는데 지난주에 말씀하실 때는 뭐 약간 끓여 먹는 게 또 좋다 뭐 그렇게 또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끓여서 먹느냐, 생식으로 하느냐의 차이는, 이제 흡수율이 어떠냐라는 것이 흡수율 궁극적인 때문에. 음식을 우리가 섭취하는 목적이 흡수에 있기 때문에, 생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식물이 갖고 있는 모든 영양소를 완벽한 상태로 갖고 있는 것은 장점이지만, 이 흡수율이 떨어지게 되면 그것을 충분히 갖고 올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생식을 할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흡수율을 고려해서 더 열심히 씻고 또 한꺼번에 무리하게 많은 생식을 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따뜻한 음식과 곁들여서 예를 들면 뭐 된장국이라든가 다른 어떤 이런 따뜻한 국물과 곁들여서 콕콕 씹어서 이렇게 드시는 것이 생식을 아주 이상적으로 하는 네. 요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그 요리하는 약사 함영선의 푸드 플러스 닥터라는 책으로 북텔링을 진행하게 됐는데 함영선 약사님께서 책을 쓰며 독자들에게 가장 전하고 싶은 내용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음식을 통해서 정말 알려드리고 싶었던 것은 이런 것입니다. 뭐냐면, 제가 예를 하나 들면, 커피를 매일같이 마셔서 위장이 불편해진 분이, 병원에 가서, 이제 진단을 받기를 위에 염증이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듣고 염증약을 갖고서 그것을 시도를 한다 그러면 그 치료는 완성이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병명은 위염이라든가 위장병이 아니라 커피 5잔을 끊어야 되는 질환에 걸렸던 분이죠. 예, 그렇다고 그랬을 때는 저희가 어떤 그 고정관념에 사로잡히거나 병명에 사로잡히면 진실을 못 보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 그래서 거북이 등이 딱딱한 것을 보고 물른 것을 눈치챌 줄 알아야지 되고요. 예, 우리 이 인체의 질병은 대부분이 드러난 모습과 숨어 있는 모습의 차이가 있고 원인과 증상이 다르기 때문에 드러난 증상을 통해서 숨어 있는 원인을 찾아내는 소위 그러한 능력들을 우리 시청자들이나 독자들한테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진실된 원인을 쳐다보고 또 그런 것들을 개선하는 노력을 음식을 통해서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관점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 보면 육식을 전혀 하지 않는 채식주의자들도 많고 또 우리 이충희 멘토도 이 얘기했지만 일부는 건강을 위해서 생식을 즐겨하는 분들도 계시던데 생식이 정확히 어떤 거이 생식이?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을 드리면 동물성 음식을 배제한 식물성 음식을 열을 가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그대로 섭취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는데 농식물 백과사전 내용을 참고해보면 생식은 아마 많이 먹으려고 해도 화식 열에 가한 음식보다는 한 30%밖에 먹을 수가 없대요. 그 정도 먹게 되면 우선 소식을 하게 되고 또 그렇지만 익힌 음식보다 3배 이상 영양 손실이 없이 먹기 때문에 영양분 흡수도 좋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대체식 드신다고 막 굶거나 막 이러실 때 생식을 좀 꼭꼭 씹어서 아침 같은 끼니 좀 거르고 다니시는 분이 많으시거든요. 거르지 말고 생식이라도 드시라고 좀 많이 권해드리고 있는 편이거든요. 좀 이런 질문이 뭐 괜찮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게스트분들의 생각이 좀 궁금합니다. 과연 생식이 우리 몸의 건강에 정말 도움이 되나요, 우리 엄 교수님?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생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양소가 덜 파괴된다는 측면에서는 몸에 도움이 되는 거는 확실한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토마토나 당근 같은 것들은 좀 익혀서 그다음에 기름과 같이 버무려서 드시면 흡수율이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한 박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흡수율이 훨씬 더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몸에 맞는 음식을 어떤 조리 방법을 통해 가지고 섭취하는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가장 메인은 그 영양소가 얼마나 파괴가 안 되느냐가 가장 포인트인 것 같기는 한데 그냥 먹었을 때 좀 위에 부담이 가거나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면 오히려 조금 조심하시는 편이 좋으시고 그리고 요즘 바깥에서 흔히 다이어트를 많이 하시는 계절이잖아요. 씨앗 다이어트가 좀 많이 유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바질 씨앗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만 먹어도 들어가면 안에서 이제 불려지니까
포만감이 들게 하는 그런 다이어트도 있는데,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생식이 다이어터들에게는 좀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또 원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또 저도 끄덕끄덕거려지는데, 한의학적 측면에서도 그 생식과 하식, 그 장단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양소 파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소화에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생식이 좋냐, 무조건 화식이 좋냐, 이거는 따로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반대로 화식을 하면 일반적으로도 다 화식을 즐겨 하시겠지만 일단 맛이 좋죠. 그렇죠. 그리고 입질이나 이런 게 부드러워지니까 소화에는 훨씬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익혀 먹기 때문에 식중독이나 이런 세균들을 충분히 없앨 수 있어서 그런 감염에 대한 위험성은 충분히 떨어질 수 있고요. 대신 반대로 비만이나 이런 쪽으로는 조금 더 초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식사량 조절은 화식으로 하실 경우에는 조금 조절을 해주시는 게 아무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우리 한영선 약사님께서도 생식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고 들었는데 어떤 사람에게 생식을 추천하는 게 좋을까요? 생식이 갖고 있는 장점은 지금까지 이 모든 우리 멘토 선생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영양소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는 것이 장점이고요. 단점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흡수율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으면 그 좋은 영양소를 충분히 흡수할 수가 없다는 이러한 두 가지의 문제를 놓고서 생식을 쳐다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생식에 도움이 되시는 분들은 심장이라든가 그 소장의 기능이 떨어져 있는 분들한테 그 소장의 세포를 재생시켜주고 이러는데 그 화식보다는 생식이 훨씬 이렇게 장점을 많이 가진 걸로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역시 그 우리가 화식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바로 생식보다는 약간의 반생식이라든가 약간 살짝 열처리하고 이렇게 해서 서서히 그 생식에 좀 적응을 해가면서 위장이라든가 소장 기능에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생식을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음식을 조리하는 방법에 따라서 영양소의 성분이 많이 좀 달라진다고 하는데 몇 가지 사례를 조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브로콜리 이야기 좀 드리고 싶어요. 브로콜리 저희가 먹으면 뭐 살짝 데치거나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초고추장 같은 이렇게 먹잖아요. 그렇게 되면 영양소 중에서 베타카로틴은 섭취가 가능한데 브로콜리를 먹어야 되는 이유 중에 설퍼라펜이라는 영양소가 있어요. 이거는 발암성 화학 물질을 해독시키는, 그러니까 좀 항암 작용이 있는 그런 영양소라 보면 되는데 열에 무지하게 약하기 때문에 그 브로콜리는 거의 그 냉동 파우더식으로 그 작은 하나하나 이렇게 떨어뜨려서 판매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음식을 드실 때 브로콜리를 맛으로 드실 수도 있고 다이어트를 위해서도 드실 수가 있지만 설퍼라펜이라는 또 하나의 좋은 성분을 섭취하기 위해서는 냉동 파우더를 섭취하시는 게 좋고, 또 이런 내용으로 보면 콩 같은 경우 조리를 할 때 콩은 또 단백질 위해서 많이 드시잖아요. 근데 콩을 또 지금 생식 얘기는 했지만 생으로 드시면 소화 흡수가 거의 안 되지만 이거를 뭐 익혀서 드시면 65%, 또 콩으로 된장찌개를 해서 드시면 80%, 또 더 영양 흡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청국장으로 만들어 먹으면 95% 이상 소화 흡수가 된다고 하니까 정말 조리 방법에 의해 따라서 영양소 흡수에 대한 부분도 좀 많이 달라지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 좋은 음식을 뭐 잘 챙겨 먹는다고 해도 솔직히 위장이 건강하지 못해서 제대로 소화를 시키지 못하면 그것도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위와 장의 건강을 지키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엄 교수님? 네, 먼저 위의 건강을 챙기려면 과식, 또 과음, 야식, 스트레스 뭐 이런 것들을 일단 피해야 할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규칙적인 식사를 해주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식사를 할 때도 좀 식이섬유질이 많은 야채라든지 또 흔히 알고 계시는 유산균 발효 음식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장 건강에 도움을 주고요. 운동 쪽으로 보면은 이제 골반 기저근이라고 해서 골반 쪽 주변을 이루고 있는 근육과 복행근, 그리고 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코어라고 하는 그쪽 배 주변에 있는 근육들을 운동을 같이 해주시면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또 추가를 하고 싶은 게 요즘 이렇게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을 보면
밥 먹는 자세가 굉장히 안 좋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요. 특히 허리를 제대로 펴서 드시지 않거나 아니면 앞으로 이렇게 기대거나 옆으로 심지어는 좀 교등하게 누워서 식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럼 이 GI 트랙이라고 하는 이 길 자체가 제대로 올곧게 되지 않으면 음식물이 들어갈 때도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아무리 바쁜 현대사회라고 하지만 식사를 하실 때는 꼭 적어도 15분 이상씩은 꼭 천천히 드셔주시는 게 가장 좋으시고요. 식사를 하시고 2시간 이내로는 웬만하면은 눕지 않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누우시면 이제 오히려 역류가 될 수도 있고 그 식도나 이런 쪽으로도 문제가 생기실 수도 있으시고요. 또 뭐 당연한 거지만 잠들기 3시간 전에는 웬만하면 음식을 안 드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영양소를 이렇게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몸의 건강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지만 음식으로만 필요한 영양소를 모두 섭취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지난주에 말씀하실 때 옛날 사과 하나가 영양소가 요즘 사과에 비해서 뭐 15배 정도 차이 나는데 사실 저는 들으면서 잘 안 믿어지거든요. 뭐 조금 좋다, 못하다 이건 좀 이해가 되는데 아무리 옛날 사과가 좋아도 그때 하나가 지금 15개 먹어야 뭐 그 정도 좋다. 이건 저는 솔직히 잘 안 믿어집니다. 그러면 다른 보조식품의 도움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전번 시간에 약사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120% 공감을 하는데. 그렇습니까? 네, 토양이 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식물이 스스로 가지고 있어야 될 어떤 그 항화학 물질, 그 파이토케미칼이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 철분 함량이 지금 계속 많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끼니를 챙겨서 제대로 된 식사를 하기도 저는 개인적으로 불가능하고요, 목사님. 또 하나는 그렇게 챙겨 먹는다 하더라도 모든 하루에 필요한 영양소를 음식물로만 섭취하는 것조차도 현재 사회에서 좀 어려워지기 때문에 저는 멀티비타민은 무조건 챙겨 드시라고 좋은 거 이렇게 많이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약사님 보실 때는 굉장히 좀 도움되는 얘기 같지 않나요? 제가 옆에서 들을 때는 네, 그래서 이왕 드실 거라면 그냥 이렇게 어떤 단일 성분의 뭐 이렇게 비타민류보다는 특별한 경우를 빼놓고는 보편적으로는 그냥 멀티비타민 정도 우리 몸에 들어와서 다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선택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 편안할 것 같습니다. 음식으로 난치병을 이겨낸 사례를 제가 또 책에서도 간간히 계속 볼 수 있었던 부분인데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네. 그 기억에 나는 사례가 사실 참 많고요. 그리고 환자를 붙잡고 어찌할 수가 없어서 같이 그냥 울기만 했던 그런 아픈 사연들도 많았는데 특히 기억에 났던 그 사례 중에 하나는 그 어린아이 콧줄 꼈던 어린아이의 환자 사례는 매우 기억이 나고 이제 했던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서 태어나자마자 심장판막증 수술을 받고 그것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제 그 음식을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죠. 젖을 빨 수가 없고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 콧줄을 끼웠던 아이인데 이제 후에 모유를 먹던 무엇을 먹어도 전부가 다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고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서 아무런 음식도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정상적인 영양 섭취는 불가능하고 병원에서 만든 특별한 음식에 의해서 관리가 되면서 34개월이라는 시간을 보냈던 어린아이입니다. 그 아이를 쳐다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지만 어린아이가 아픈 거는 정말 가슴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의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이 아이의 문제점 중에 가장 큰 문제점인 바로 그 장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장 점막을 복원시켜주고 장 안에 소위 이야기하는 프로바이오틱스 미생물을 정상적으로 만들어주게 되면 저 증상을 어느 정도 완화시킬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그 소위 과일로 만들었는 사과, 바나나, 양배추, 토마토, 단호박 등의 이러한 재료를 끓여서 갈아서 콧줄로 놓아줘야 되기 때문에 체에다가 걸러서 콧줄로 누워서 이런 각고의 노력 끝에 결국은 아이의 콧줄을 빼고 정상적으로 지금은 짜장면까지 먹을 수 있는 아이로 바꿔놨던 이것이 제 많이 기억이 남고 보람을 가장 크게 느꼈었던, 그리고 그 아이가 회복이 되게 하려고 그때 그 음식을 만들어서 체에다가 치면서 그래서 콧줄로 놓아야 되니까 주사기로
그걸 누면서 마음속으로 이게 우리 아이한테 들어가서 치료가 됐으면 좋겠는데 정말 치료가 됐으면 좋겠다 하고서 이거 할 때 저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져서 눈물이 나오고 했던 그 생각이 지금도 이야기하면서 가슴이 또 뜨거워지네요. 음식만이 할 수 있었던 일이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전 뭐든지 이렇게 이제 네 박자로 항상 생각하거든요. 음식도 신경 써서 잘 먹고 운동도 하면 제일 좋고 1등이고 음식도 잘 못 먹는 사람이 운동도 안 하면 그 제일 형편없는 4등인데 음식과 운동을 같이 신경을 쓴다고 뭐 어느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음식을 신경 쓰는 게 중요하다? 운동을 신경 쓰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제가 운동이라고 말씀드릴 것처럼 이제 생각을 하실 거예요. 네. 스포츠학과 교수기도 하니까. 네. 저는 스트레스 안 받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요즘 세상에 이제 좀 각박하고 또 하루하루 살기가 힘들어갖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런 지표 같은 것들이 굉장히 낮기도 한데 이렇게 보면은 스트레스가 일단 모든 만병의 근원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코티솔 같은 호르몬들이 분비가 되면 교감신경을 흥분시켜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교감신경이 흥분되어 있거든요. 방송에 출연하다 보니까 괜히 긴장을 해가지고 소화가 안 돼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화가 잘 되려면은 우리는 이제 부교감신경이라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이제 좀 휴식을 취하고 있거나 좀 잠잘 때 활성화가 돼갖고 이제 다 우리 몸으로 흡수를 시키는 소화 과정이 일어나는데 이제 그러한 스트레스를 예방해야 되고 이렇게 봅니다. 영양, 운동, 휴식 그 중에 휴식이 40이고 나머지가 30, 30씩 챙기라고 이제 건강의 3대 요소로 얘기를 하는데 이제 나중에 인사말 때 드리려고 준비했었던 얘기인데 운동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운동 챙기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약사님도 운동이 음식보다 중요하다 아니면 음식이 운동보다 중요하다 그럴 때 어느 게 더 중요하다고?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한데 역시 이제 우리가 삼시세 때 항상 음식을 통해서 이제 우리 몸과 마음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올바른 음식 섭취는 무엇보다도 우선시 돼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들의 능력을 더 극대화시키고 그것을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운동이라든가 기타 다른 방법들이 동원이 되면 더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가장 그 기본적인 것 가운데 하나가 결국 마음가짐인 것 같은데 흔히 마음의 병이라는 표현도 있지요.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혹시 소개를 해 주신다면 이 마음의 건강 아까도 제가 볼 때는 우리 엄 교수님은 체육 전공인데도 음식이 중요하다. 스트레스 안 받는 게 중요하다. 전공에 안 맞는 대답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들을 때는. 그런데 사실 운동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exercise is medicine라고 하는 뭐 용어들도 있고 그리고 또 마음의 병 이런 것들 이제 우울증 같은 것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운동을 하면 그런 우울증의 증상을 많이 감소시켜 갖고 또 통증의 역치 수준을 높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운동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아플 때 이제 한 요 정도쯤에 아팠었는데 체력 수준이 좋아지다 보니까 이 통증의 역치를 높여서 그러니까 이제 그 신경내과 선생님들이 요즘 이제 연락 많이 오시는데 계속 통증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 어떻게 해주면 좋으냐. 체력 수준을 높이면 그 체력 수준이 높아지는 것 따라서 통증의 그 역치 수준도 따라서 올라가기 때문에 약간만 힘들어도 아팠던 것이 체력이 좋아지면서 조금 더 오래 견딜 수 있게 몸 상태가 만들어지는 거죠. 한의학적으로도 마음이 이렇게 뭐 건강에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죠. 그러니까 침으로 마음은 근데 또 못 고치잖아요. 솔직히 침으로 마음 이게 좀 긴장이 풀어지게 침을 놓으면 마음 자체를 고친다라는 고 얘기를 하는 거는 좀 그렇고 어느 정도 치유가 되게는 할 수는 있습니다. 일단 몸에 도는 기나 이런 것들을 조금만 더 역성에 있는 걸 가라앉혀 주기만 해도 우울증이나 이런 거는 충분히 해소가 될 수 있고요. 요즘 현대 사회에서 우울증이 거의 감기와 같이 치부가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현대인들한테 많이 있는 게 우울증인데 사실 우울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은 숙면을 취하는 겁니다. 숙면을 취하면 이제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게 항스트레스 호르몬이어서 그만큼 더 우울증이나 이런 것도 완화가 되고 굳이 이제 음식으로 조금 얘기를 하자면 그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훨씬 더 그런 쪽으로 도움이 되거든요. 이런 건 이제 비타민 D에 많이 들어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뭐 주로 우유, 고등어, 표고버섯 이런 것들을 섭취를 하시면 아무래도 좀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계셔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운동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운동을 30분 이상씩 꾸준히 하면 스트레스가 확실히 좀 풀린다는 그런 논문도 많이 나오고 해서 운동이랑 이렇게 좋은 식습관이 같이 병행이 되면 얼마든지 극복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약사님 입장에서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약 먹으면 싹 낫는다. 뭐 그런 건 없으니까. 그건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질병이 회복이 되려면 어느 순간인가는 유턴을 한 번을 해야 회복의 단계로 들어갑니다. 또 회복되는 단계에서도 이것이 탄력을 받고 회복을 하느냐, 천천히 서서히 회복하느냐, 이런 어떤 문제점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질병의 방향을 바꾸는데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저는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공주다, 나는 공주다, 나는 공주다 매일같이 그렇게 하면 어느 날부터 내 몸은 공주처럼, 모든 것이 공주처럼 행동해야 되듯이, 나는 반드시 병을 이겨낸다 보다는 내 몸과 마음은 매일매일 좋아지고 있다. 내 몸은 어제보다 오늘 더 좋아졌다. 이렇게 긍정의 힘을 키우다 나면 어느새 부정은 사라집니다. 결국은 질병은 그렇게 해서 회복되는 것이고, 질병의 방향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마음은 매우 중요하다. 맞아요. 제 공감되는 게, 솔직히 한 끼 굶고 잔 거는 표가 별로 안 납니다. 근데 밤새고 신경 쓴 건 다음날 표가 확 나거든요. 지금까지 열정적으로 북텔링을 함께 해봤는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도 의미가 있고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건강을 위해 좋은 음식도 물론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건강한 마음에 건강이 깃든다는 사실도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몸도 마음도 모두 건강한 우리 다이어트미 식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다이어트미 열정적으로 함께 달려왔습니다. 오늘 함께한 특별 게스트 두 분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에게 건강과 관련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 있을 것 같은데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건강은 문이라고 이렇게 비유하고 싶습니다. 이 문이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것이 들어가면 그 내부에 혼란은 안 생깁니다. 근데 잘못된 것이 문을 통해서 들어갔을 때 혼란이 생기듯이 우리가 올바른 음식을 섭취를 함으로 인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모든 분들이 어떤 그 음식의 중요성을 인식하셔서 그래서 올바른 음식 생활로 뭐 질병과 건강을 회복하는 그런 좋은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 엄 교수님도 하실 말씀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뭐 이미 앞에서 다 얘기를 많이 해서 오늘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제 CNB 관계자분들께도 감사드리고, 그리고 시청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 운동이 보약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의 실천으로 또 여기 말씀해 주신 이런 영양도 잘 챙기셔가지고 건강하고 우울증 없고 비만 없는 세상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유익한 팁들을 많이 주셔서 저 개인적으로도 많이 유익했는데 보시는 분들에게도 정말 유익한 시간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렇게 좋은 정보와 함께 한 다이어트미 즐겁게 함께 하셨으리라고 믿고 이제 인사를 또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든든한 건강 이야기, 믿을 수 있는 다이어트 이야기 들고 찾아오도록 여러분과 함께 약속하면서 함께 외쳐볼까요? 건강을 위한 약속, 다이어트미. 다음 시간에 만나요.